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1, 2교시의 필수 지문 볼게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종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주요 구조부에 대한 거.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거라서 일단 시작. 내기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랬죠. 내가 뭐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며 그리고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그 다음에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주요 구조부 아닌 것까지도 함께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5개 계단,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이런 거 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2번입니다. 지하층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나오죠. 지하층이란이라고 나와요. 방의 바닥,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엇이 평균 높이가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어지는 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지하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기둥, 오와 벽 지붕,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뭐한 거? 딸린 시설물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라는 것도 건축물로 봐준다. 후단 부분 나올 땐 지하 점포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 건축물 정의 물어볼 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럼 네 번째, 완전 중요한 고층 건축물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고층 건축물 정의란 뭐가 돼요?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얼마?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훌륭해요. 많이 외웠어. 그렇죠? 이걸 고층, 초고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작물로서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 있죠? 봐요. 공작물 중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못 됐다면 단순히 공작물일 뿐이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건축물과 분리돼 있대요. 그리고 신고하래요. 중요할 게 특별시면 특별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허가 신고는 특별시, 광역시면 구청장이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큰 건물이 돼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거예요. 원래가. 원칙은 특광 밑에 구청장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분리된 건데 뭐라고 나와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라고 나오죠. 사광, 장기첨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리고 철탑, 육굴철 기억나죠? 육굴철. 그 중에서 철탑이 통신용이면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걸 얘기하고 얼마? 6m를 넘는 철탑, 육굴철. 그 중에서 통신용이면 주거상업적을 얘기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축조신고 부분. 그러면 이옹담, 사광, 장기첨, 육굴철, 8고, 5태, 30초. 아니다. 지하대피요 30제곱미터 초과. 그렇죠? 라고 한꺼번에 외우시면 되겠죠. 표정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했잖아. 이옹담, 사광, 장기첨, 육굴철, 8고, 5태, 지하대피요 30초. 그 다음에 기계주장 8m 이하. 그것만. 그쵸? 표정은 니는 좋겠다. 다 외워서 봐봐. 어쨌든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 완전 중요하죠.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우리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요? 5,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진다. 그러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빼고 문종 판매시설. 그 다음에 의숙이죠. 운수 중 여객하고 의숙인데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하고 숙박 중 뭐가 된다? 관광 숙박에 대한 부분이죠. 관광 숙박. 됐습니까? 라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아니어도 모이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16층 이상이면 용도 안 따지고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 얘기였잖아. 이해가셨죠? 철저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은 뭐가 됩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의 건축물로서 문종판 운의숙은 공통되지만 무엇은 교노동 위관장. 교노동 위관장이라고 한다면 이거 겹치지 않죠. 교노동 위관장은 쓰는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준다중용으로 보는 거죠. 한번 말이 교노동 위관장 시작. 교노동 위관장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위락 관광휴게. 그쵸? 교노동 위관장 1,000 이상. 그쵸? 그 얘기들. 뭐라 한다? 1,000 이상이면 준다중용. 그리고 문종판 운의숙은 겹치니까 앞에 1,000 이상 5,000 미만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1,000 이상인 건 요거니까 요거만 내가 넣어놓은 거야 지금. 그쵸? 한 번 더. 교노동 위관장 1,000 이상. 시작. 여러분 뭐 좀 물어봅시다. 문제를 보면 좀 아까 배웠던 앞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상이에요. 그쵸? 문제를 봤는데 앞에 못 찾죠? 비정상이에요. 그럼 못 따라오는 거야. 찾을 수 있으면 훌륭해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외울 거니까. 그렇죠? 다음 거. 그러면 내용에서 오른쪽 봐볼까요? 8번.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매번 물어보는 질문인데 일단 포인트 키워드 뭘까요? 해체.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건 뭐라 보자 우리가? 개축이라고 하는 거죠. 아차하는 사이 실수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해체니까 개축. 종전과 같은 범위 내일 땐. 그리고 오해 말 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면 이전도 건축인가요?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도 건축이 됩니다. 신증, 개제이니까. 그리고 9번의 포인트 보면요. 천재지변재해라고 나와요. 천재지변재해인데 뭐 됐대요? 멸실됐대요. 천재지변재해인데 멸실됐다. 그럼 보는 순간 재축인가 보네. 멸실이니까. 그쵸? 그러면 천재지변 그 밖의 저로 멸실된 건데 그 조건이 뭐라 했어요 제가? 첫 번째가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 그리고 두 번째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가 모두 만족돼야 됩니다. 하지만 동수 층수 높이만큼은 단서가 있어서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시해도 적합하다고 한다면 걔를 포함해서 재축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원 문장이죠. 그리고 오해 말 거 두 번째 문장.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에 수변한다면 그 행위는 뭐로 봐주겠다? 대수선으로 봐주겠다. 대수선 기억나요?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그럴 거예요 진짜로. 시작. 보내기지마 방주다. 대수선이에요. 그거예요. 그 중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증해수변은 대수선 행위로 규제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대수선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문장이에요. 그쵸?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뭐가?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인 건 뭐예요?
아파트가 되어지겠죠. 이거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증수가 4개치 이하다. 이거는 초과란 말이 보이니까 뭐가요? 연립주택이겠죠. 아주 사소한 얘기.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죠. 불러봐요. 시작. 음이 한 개도 안 맞아요. 자산 전문 영역 건축 용도 변경. 시작. 또 그 흔들린다 또. 뭐라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자산 전문,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주구,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여러분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먼저 써져 있어야 돼요. 문제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쓰고 시작해야 돼요. 안 써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용도 변경. 외워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군. 앞잡다한 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얘기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용도 변경.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옆으로 가면 대장기재 변경. 어떤 분이 어제 좌회전 아니 우회전 옆으로 가면 대장기재 변경 하시고. 근데 이 문제가 실제 문제가 나올 땐 12번처럼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 문제에서 봐요. 일단 종교시설을 야영장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종교시설을 야영장시설로 변경합니다.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허가일까요? 신고일까요?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종교시설이면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중에 문화집회시설군에 들어갑니다. 자산 전문 문화집회시설군이죠. 근데 야영장이 나왔죠? 그러면 교육복지가 되어져요. 근주구, 자산 전문 영교, 자산 전문 영교 내려가죠. 그러면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제는 뭐라고 나온다? 종교시설을 야영장시설로 변경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걸 골라내야지 올라가는 건지 내려오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1년 내내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완벽하게 외워야 풀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영부영 많이 외우는 거 아무 소용없고 반드시 나오는 걸 정확히 외우는 게 합격 비법이다. 그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자꾸 이것저것 소설으로 댕기게 되고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보다 책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해커스의 어느 강사를 듣든 합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났으니까 제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13번. 13번도 완전 중요하죠. 일단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물어본 거예요. 시작.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물어본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를 물어보는 거죠. 뭐의 용도로?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말고도 추가된 게 하나 있죠. 뭐라 했어요 제가? 하천법의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시작. 수문 조작실이라고 한다면 건축법이라는 것은 적용하지 않겠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준 겁니다. 나머지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본다 한다면 일단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동읍의 지역이 건축법 전면 적용 지역이죠.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어디예요? 도시지역,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라는 것의 외의 지역으로서 동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아까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A 섹터인 거예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거. A 섹터. 한마디로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죠. 그럼 저 푸른 초원 위에는 분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시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리고 건축선이라는 것의 지정과 건축 제한 관련된 거, 그 다음 뭐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관련된 규정 등은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 솔직히 말하면 외워줘야 돼요. 하지만 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건 뭐다? 적용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요거 나올 때 답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무슨 요거 1번이다,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다, 엉뚱하게 얘를 집어넣는 거지. 건폐 용적률. 그러면은 적용하는 거니까 적용하지 않는 조문이 아닌 거지. 그렇죠? 한 번 더. 어디 전면 적용된다고?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에 해당하는 지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면 A 섹터로 저 푸른 초원 위에니까 대지, 도로,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같은 건 적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건폐 용적률은 제외한다는 말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게 요 포커스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동물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이 얼마야? 300 미만이라고 한다면 뭐야?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추가됐으니까 보시라고 했죠. 300 미만의 뭐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300 미만이면 1종 근생,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 되어지겠지. 이해가셨습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선 300 미만일 때 1종 근생이라고. 그쵸? 저도 지나가다 강아지 보면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그쵸?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자꾸 거절하셔가지고 못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형네 누나네 보니까 걔들이 이제 오래 못 살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자꾸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인생이니까 필요하고 싶은데 설득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들 정리해 보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너무 중요한 거 봤고요.